안녕하십니까. 서울게임 아카데미에서 게임을 공부하고 있는 최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게임 검령의 던전 명량의 기획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발표의 순서를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개요에서 시작하여 던전의 각 지역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요약을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량의 던전 개요입니다. 명량 자체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검령 게임의 전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령이라는 게임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 게임이므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컨셉이 주요 테마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던전이기 때문에 솔로 플레이와는 별개로 협동 전투에 재미를 주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천편일률적인 공략 방식보다는 여러가지 기믹을 활용한 다양한 공략 방식을 지향합니다. 다음은 명량 던전만의 컨셉입니다. 먼저 고난이도 던전으로 기획하였기 때문에 그만한 난이도가 있어야 되겠고, 최종 컨텐츠이기 때문에 반복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량 던전의 전체 개요입니다. 던전 진행 순서에 따라 나열해 보았는데요. 명량 해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던전이고, 해안 지역부터 선상 전투, 난파선 내부, 숲속 공터까지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플레이 감각을 주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해안 지역부터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의 전체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종류의 몬스터가 전역에 고루 분포하여 있고, 노민명 보스 몬스터인 사무라이가 존재합니다. 이 1지역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성을 통해서 처음 합을 맞춰보는 공격대원 간의 합에 대한 연습, 적응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나오는 몬스터는 흑호와 외군 병사로 특별한 패턴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탱킹과 힐러의 역할 부분만으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해안 지역에 등장하는 노민형 보스 몬스터인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통해서 로밍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외군 창수들이 호위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해서 이 사무라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무리지역 등장하는 무리형 보스 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의 전투 양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라이가 사용하는 스킬은 가칭 죽음의 대지라는 스킬인데, 해당 범위에 있는 아군에게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해서 탱커는 이 스킬을 사용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스 몬스터를 유인하여 해당 범위로 인해 발생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안 지역에 존재하는 웅덩이라는 기믹을 활용한 외군 장수 드리블인데요. 해안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웅덩이라는 지형이 존재하고, 이 웅덩이라는 지형은 캐릭터와 몬스터의 이동 속도를 저하시키는 지형입니다. 해서 사무라이와 함께 나오는 외군 장수들을 이 지형으로 유인하여 잡는 형태의 공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은 광역 공격으로 회피를 위한 지속적인 이동이 요구되고, 두 번째는 외군 장수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웅덩이라는 지형을 활용해서 유인하면서 보스 몬스터를 먼저 잡을 것인지, 아니면 유인을 하면서 외군 장수를 처치하고 다음에 보스 몬스터를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공략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어지는 지역은 선상전투입니다. 선상전투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상전투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판옥선 위에서 진행되는 전투로, 이 전투의 특이점은 위에 X자에 등장하는 몬스터들과 두 가지 활용 기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믹은 밧줄로서, 밧줄을 사용하게 되면 이 현재 지형과 유사한 적선으로 넘어가서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가하는 조충병을 처치하는 형태의 공략을 사용하게 되고, 화포를 사용하게 되면 X자에 등장하는 이후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의 체력을 깎아내림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클리어 목적인 지속시간을 버티는 이런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믹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등장하는 몬스터와 이런 화포를 사용한 해상전의 조화를 통해서 독특함과 차별성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지역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상상전투 지역에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인 마사카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사카게의 컨셉 이미지는 다음과 같고, 마사카게는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외국 장수로서 그 교활함과 전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카게와의 전투는 그러한 전략성을 잘 살리고자 합니다. 마사카게가 사용하는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지형을 제약하는 스킬들을 사용하며 한옥선 위치도 좁은 데다가 이런 지형 제약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회피 그리고 그 좁은 지형의 활용을 집중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사용하는 스킬은 가칭 분쇄인데 해당 범위에 강력한 데미지를 가하기 때문에 이동 회피가 요구되며 2페이지에 사용하는 회전격이라는 스킬은 일정한 파티원에게 유도되는 스킬로 해당 타겟이 된 파티는 다른 공격대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스킬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3페이지에 사용하는 살이라는 스킬은 피할 수 없는 스킬인데 이 범위 내에 강력한 고정 데미지를 분산해서 입히기 때문에 파티원들의 밀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던전 후반부에 위치하는 난파선 내부를 알 수 있습니다. 난파선 내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등장하는 몬스터들은 외군 병사, 원령, 친위 무사와 같은 근접 몬스터, 그리고 요묘와 반호 같은 원거리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3지역의 진행은 번호 순서에 따라 단일 경로로 진행하며 이순신이라는 NPC의 리드하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 3지역은 앞서 경험하였던 지형과 몬스터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여러가지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전략 구성은 유저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난파선의 일반 구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진입구역인 1번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1번 지역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단일 경로로 진입을 하게 되며 이 지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반호라는 몬스터의 패턴에 주의해야 합니다. 밑에 보시면 반호라는 몬스터는 이러한 부채꼴 모양의 스킬을 사용하며 이 스킬에 맞게 되면 넉백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보시면 넉백을 당하게 될 경우에 물 지형으로 진입하게 되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호를 공략하기 위해서 탱커는 먼저 반호의 시선을 끌어주고 그 사이에 파티원들이 반호의 후방으로 진입하는 형태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시작 지형에서 원거리 딜러를 통해서 반호를 먼저 처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번부터 9번까지 지형에 해당하는 지형의 설명입니다. 이 지형의 핵심은 무너진 고철이라는 기믹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너진 고철은 해당 위치에 존재하며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믹을 유지하면서 원거리 몬스터들의 시야를 차단하고 근거리 몬스터를 먼저 처치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고철을 파괴함으로써 이동 범위를 넓혀서 빠르게 처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과 8번 지형에 등장하는 지형 설명입니다. 해당 지형의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고 앞서 해안 지역에 등장하였던 웅덩이라는 지형을 활용하는 형태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외벽을 공격하게 되면 웅덩이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며 이 웅덩이는 이미 플레이어들이 앞서 해안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웅덩이를 활용해서 분화 효과를 활용하여 적들을 각계격파하는 형태의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난파선 내부에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들을 한 마디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과 혈이라는 보스 몬스터입니다. 컨셉 이미지는 다음과 같으며 두 마리로 구성된 링크형 듀얼 보스 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 혈을 공략하는 데 핵심은 각각의 몬스터들을 전담할 인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과 이 전투 자체에만 등장하는 특수한 기믹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스의 주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살과 혈은 다음과 같은 파괴의 기운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기운에 닿으면 강력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살과 혈을 분담해서 마크를 잘 해야 하며 그 사이에 위치하지 않도록 무빙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울음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난파선 내부이기 때문에 난파선에 나무 조각이 떨어진다는 설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 공격을 가하게 되고 이 범위를 피해주는 무빙이 강조됨과 동시에 스킬의 후반부에 고철을 낙하시켜 이 고철을 이용한 여러가지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맵 외곽에 고기들을 생성하여 살과 혈은 요괴형 보스 몬스터로 굶주림에 빠져있다는 설정을 사용하여 고기를 먹게 되면 살과 혈의 공격 스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기들을 적절히 파괴할 인원들을 다시 배치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무빙과 전략성을 좀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믹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살과 혈 전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번 지역에 등장하는 검기라는 몬스터로 컨셉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기는 여러가지 특수 능력을 사용하는 보스 몬스터로 이러한 특수 능력을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킬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파티의 강점에 따라 다른 공략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기가 사용하는 스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칭 유혈남자라는 스킬은 한번 시전하게 되면 여러 명의 파티원에게 광역 공격을 가하는 스킬로 파티원들의 산계를 강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스킬은 사기현원이라는 스킬인데 해당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범위의 데미지와 함께 사념을 소환하게 됩니다. 이 사념이 검기에게 다가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검기에게 흡수되게 되면 검기의 공격력이 상승하고 동시에 방어력이 하락합니다. 해서 이 사기현원이라는 스킬에 대한 대응은 파티의 특성, 우리 파티가 방어력이 뛰어난지 아니면 공격력이 좀 더 뛰어난지를 판단한 뒤 흡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흡수 전에 처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지역에 나타나는 구루지마라는 보스 몬스터입니다. 구루지마는 임진왜란 때 수군을 지휘했던 장수로 포악한 성품과 호전적인 성품 그리고 강력한 무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구루지마는 강력한 힘으로 전장을 변화시키는 스킬을 사용한다는 것이 주요 컨셉입니다. 이 역시도 파티의 특성에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루지마가 사용하는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페이스 때 사용하는 스킬은 특성을 변화시키는 어떤 패시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이 변화될 때마다 물리 공격에 대한 면역, 마법 공격에 대한 면역이 번갈아가면서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보스를 딜링할 사람과 아니면 주변에 나타나는 소환 몬스터들을 딜링할 인원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2페이지 때 사용하는 스킬은 물살가르기라는 스킬로 해당 범위에 광역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형태의 공격이고 해서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타이밍을 맞춰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3페이지 때 사용하는 스킬은 돌진이라는 스킬인데 이 돌진이 외벽에 적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외벽부터 물에 잠기게 됩니다. 물은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저하시켜 이런 계속 사용할 물살 가르기 같은 보스의 스킬들을 회피하기 힘들게 만드는 제약 조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을 주목해서 보시면 현재는 첫 번째 돌진이 외벽에 명중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 돌진이 명중하게 되면 물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 변화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숲속 공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숲속 공터에 등장하는 몬스터는 히데요시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어떤 픽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히데요시가 직접 명량 전투를 지휘하는 형태의 설정을 사용하였고 해서 패퇴한 히데요시가 근처에 있는 섬으로 도주하는 형태의 설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플레이어는 이순신과 함께 히데요시를 추적하여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보스 전투를 위한 전장이고 그리고 웅장함과 긴장감을 유발하는 어두운 형태의 숲속으로 구성합니다.
히데요시 보스 몬스터는 앞서 나온 다양한 형태의 전략과 기믹들을 활용한 모든 것을 활용한 숙지를 요하는 최종 보스 몬스터가 되겠습니다. 히데요시의 페이지별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무라이가 사용했던 죽음의 대지와 유사한 절망의 대지를 사용하는데 이 스킬은 계략이라는 형태의 디버프를 걸고 플레이어의 이동을 동시에 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절망의 대지의 범위를 피함과 함께 계략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동의 제약이 훨씬 심화되는 형태의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때 사용하는 스킬은 분노의 발구름이라는 스킬인데요. 해당 스킬은 맞으면 즉사하는 스킬로 스킬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해당 범위를 빠르게 이동하여 회피를 해야 합니다. 3페이지 때 사용하는 스킬은 앞서 구르지마가 사용했던 물살 가루미와 같은 형태의 검기를 날리는 형태의 스킬로 타이밍에 맞게 회피를 해주어야 합니다. 4페이지 때 등장하는 원기 출몰이라는 지형은 앞서 구르지마가 사용했던 물범위랑 약간 유사한 스킬인데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그런 지형 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기가 출몰하는 지역이 점점 좁혀오게 되는데 그 좁혀오는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형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에 사용하는 스킬은 이런 원기 출몰과 함께 지형에 제약을 주는 사멸의 불꽃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고 해당 범위 내에 불꽃을 생성하여 플레이어의 이동을 좀 더 제약을 심화시키는 형태의 던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량 던전 전체를 요약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량 던전을 플레이어의 플레이 감각을 순서로 나열해보면 적응, 체험, 활용, 심화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양 지역에는 해당 파티와 공격대 그리고 지형에 대한 적응의 단계이고요. 선상 전투에서는 독특한 기믹의 활용 그리고 육상 전투와 해상 전투가 적용된 독특한 시스템을 체험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난파선 전투에서는 그러한 기믹과 다양한 이미 알게 된 몬스터들의 특성을 활용하는 형태의 전투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심화시키는 전투를 마지막에 공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던전 명령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